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12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첫 거래일부터 급등하면서 양시장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 주말에 가장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G20 정상회담, 사실 정상회담보다도 G2 간의 만남으로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2시간 30분간의 회의 끝에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휴전이 이뤄진 건데요. 국가정상이 90일간의 잠정 합의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지난주를 돌이켜보면 금리 인상 기조는 유효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속도가 좀 조절될 것이다 라는 시장의 기대감까지 합쳐지면서 우리 시장은 오늘 훈풍을 타고 1%가 넘는 양시장 급등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낙폭과대 종목 위주로 올라오는데요. 거래소는 삼성전자가 지금 3%가 넘게 올라오고 있고 전기, 전자 업종들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 가져갑니다. 그동안 많이 눌려있던 업종, 철강 업종입니다. 오늘 포스코 비롯해서 동국제강 등 대다수의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운송장비, 화학업종 많이 오릅니다. 코스닥 역시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빨간불 보여주면서 양시장 흐름 잘 가져가고 있고요. 공통적으로는 대북 관련주들, 특히나 철도 관련주들 오늘 흐름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물론 이 추세가 이번 한 달 내내 그리고 향후에 지속적으로 가져갈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단기 이벤트로 그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체크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만 연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조건들은 이미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시장이 대응해야 할지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이 내년 1월 혹은 2월께 열릴 것이라고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던 중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또 정상회담 장소로는 3곳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후보지를 구체적으로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100% 협력을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북한과 관련해 매우 강력히 협력하기로 시 주석과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북핵 문제를 전 정권이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비핵화 협상 진도가 느리다는 회의론을 반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무역전쟁을 90일간 추전하기로 한 것에 대해 중국 매체들은 긍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논평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칙을 만들고 미중 관계 개선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내 은행업 경쟁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이 이달 안에 신규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문기구인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는 은행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작고 전문화된 은행의 시장 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으로 인가 가능한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한 신규 인간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증시 흐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1.6%나 상승합니다. 오랜만에 시원한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단숨에 2130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들 정리해 볼 텐데요.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이 시장의 반응을 갸우뚱하는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2115포인트대까지 살짝 밀렸다가 바로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이내 폭등 흐름으로 가져갑니다. 지금 급등 흐름 나오고 있고요. 2136포인트대까지 지금 시원하게 올라온 상황입니다. 현재 포인트도 2130포인트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 그리고 외국인이 오늘 오랜만에 지금 시장에서 사주고 있는데요. 기관도 전 주체가 지금 골고루 사주고 있습니다. 개인만 일단 그동안 저점 매수에 나선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장에서는 소폭 팔고 보자라는 모습입니다. 개인만 지금 4,059억 원 매도하고 있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지금 코스피를 끌고 가는 모습입니다. 43,2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3%가 넘게 올라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1%대의 상승.
일단 전기 전자업종 대표주 그리고 코스피의 대표주로 일컬어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동안의 반도체 고점 논란 업황 사이클 부진 예측에 따라서 많이 밀렸었는데 오늘장에서 시원하게 올라줍니다. 셀트리온도 소폭 상승하고요. LG화학 역시 오늘장에서 오랜만에 5%대의 급등 흐름 가져갑니다. 1위부터 5위 모두 다 빨간불 보이는 가운데 6위부터 12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차도 지속적인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지금 자사주 매입 이후에 지금 지난주에 5%, 6%가 올라왔는데 오늘장에서도 2,000원 올라가면서 2% 가까운 상승 나오고요. 포스코 말씀드린 대로 철강 관련주들 그동안 워낙 많이 밀렸습니다. 오늘장에서 4%가 넘는 시원한 급등 흐름 나오고요. SK텔레콤 그리고 네이버는 소폭씩 숨고르기 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물산도 오늘장에서 3%가 넘는 급등 가져갑니다. KB금융, 신한지주 역시 좋은 흐름 가져가고요. 한국전력도 오랜만에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SK가 소폭의 조정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704포인트대입니다. 상승폭이 소폭 둔화가 되긴 했는데 여전히 1.27%대의 급등 흐름을 가져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707포인트대까지 오늘 급등 흐름이 나타났고요. 오늘 고점 대비해서는 살짝 조정이 나와 있습니다. 장중 고점 저점 대비 딱 중간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주체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요. 개인 팝니다. 근데 기관의 투자 성향을 보시면 투신과 연기금은 지금 매도 포지션으로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 보이는 가운데 포스코 캠텍만 지금 하락하고요. 나머지 종목들 모두 다 급등 흐름 가져가는 가운데 특히나 CJNM이 4%가 넘는 급등 흐름 가져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코롱티슈진 상승하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빠지는데 펄어비스가 낙폭이 지금 2%대가 기록이 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셀트리온 제약부터 컴투스까지는 올라오는 가운데 SK머티리얼즈, 제넥신 빠집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시총 1위부터 15위까지 종목들 중에서 급등하는 종목 찾기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소폭 오르고 소폭 내리는 정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래소와는 조금은 다르게 코스닥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12원대까지 밀려 내려옵니다. 오늘 급락입니다. 8원 40전 떨어지면서 원화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슈 살펴볼 텐데요.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글로벌 이벤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 점검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는 어떤가요? 네, 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근데 이번 주도 여러 가지 경제 지표와 이슈들이 만만치 않은 12월 초에 동향들이고요. 가장 먼저 오늘 12월 3일 날은 미국의 11월 ISM 제조업 지수와 자동차 판매 미국에서 발표될 예정이고요. 중국에서도 제조업 PMI 발표가 되면서 특히 MSCI 코리아 인덱스 종목이 반영되면서 대우조선해양, 필라코리아, 포스코 캠텍 세 종목이 편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 12월 4일 날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국내 11월 소비자 물가 동향 발표가 되는 예정이고요. 12월 5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 시장은 휴장입니다. 국가 애도의 날로 전 부시 대통령의 장례식을 진행을 하면서 증시는 임시 휴장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밖에 미국의 연준 의장의 연설 그리고 연준의 베이지북 공개가 되면서 주요 경제 지표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모두 11월 달에 비제조업 관련된 서비스업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12월 6일 날 목요일 날은 한국의 10월 국제 수지와 미국의 무역 수지, 그러니까 즉 무역 관련된 국제 수지가 중요하게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오페크 정례 회의가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유가와 관련된 오페크의 감산이 이어질지 계속 지켜보면서 또 하나 게임주 쪽에서 넷마블이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을 출시하는데 이와 관련돼서 오늘 좀 무겁지만 게임주의 변화를 이끌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2월 7일 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미국의 11월 고용 동향 보고서 그리고 중국의 11월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이번 주는 아무래도 이번에 이어졌던 미중 간의 정상회담과 함께 나오는 여러 가지 무역 전쟁 관련된 휴전 소식이 주초에는 긍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양인데 특히 90일 안에 협상을 진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가장 민감한 부분들, 즉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중국 제조 2025가 핵심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과연 중국에 얼마만큼 양보를 얻어낼 것인가가 관건이긴 하지만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따라서 일단 단기적인 우려감이 완화되면서 나오는 이번 시장의 단기 반등은 일단 충분히 누리긴 누리되 비중을 조절하는 관점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앞으로의 불확실성도 충분히 염두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경제지표가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권을 끼치는지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연말입니다. 12월 달이고요. 산타랠리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산타랠리 가능성은 좀 높아진 것 같은데요. 워낙 주가가 낮다 보니까 기대감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통계로만 보게 되면 2000년 이후부터 18년 동안 12월 달에 전월 대비 상승한 흐름이 10번이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거의 반이 50%가 좀 넘는 수준 정도로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조건 산타랠리나 12월 달에 강세장을 이어갔던 모습들은 아니고요. 특히 대표적으로 하반기 때, 약 한 3분기 때 주가가 조정을 받았으면 오히려 어떤 낙폭을 회복하면서 보여줬던 산타랠리의 변화가 12월 달에 나타났다라는 어떤 그런 기조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함께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정상회담 얘기라든가 어떤 미 연준의 정책 기조 그리고 경제 지표 이런 쪽을 계속 주목할 필요는 있는데 무엇보다도 주가가 하락하니까 이어졌던 배당 수익률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낙폭이 확대가 10월 달에 이어졌다가 회복하는 흐름들과 함께 이어지는 어느 정도의 어떤 공매도 급증 이후에 이어지는 숏 커버링의 성격의 수급 변화는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한국 주식이 매력적이어서 주식을 많이 사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강한 매수세가 들어올지는 아직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어떤 섹터별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10월 달에 낙폭이 컸던 대표적인 섹터가 IT, 화장품, 그리고 철강, 화학 이런 어떤 경기 민감 sek터 중심으로 낙폭도 같이 컸기 때문에 이런 종목 중심으로는 회복세가 좀 들어오는 게 아니냐라는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올해 연초 대비해서 가장 많이 하락한 섹터는 바이오 섹터다. 안쪽으로 봤었을 때 이런 어떤 섹터 중심의 움직임이 좀 더 감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그러면 이제 12월 말고 내년까지를 바라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불확실성은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경제 지표가 하반기 들어서 계속 하향하는 모습들과 함께 특히 지금 국내 기업들의 실적은 내년도 특히 3분기 이후에 4분기부터 반도체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감익이 이어진다라는 부분들도 부담감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전히 불확실성은 크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싸기는 싼데 어떤 이런 싸다란 모멘텀만으로 주가가 움직이기는 아직 부담스럽다라는 쪽도 같이 염두하면서 시장 대응이 필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저점 매수는 유효한 시점일 수 있지만 싸다고 덥석 집기는 또 위험한 시점일 수 있으니 옥석을 좀 가려야 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12월에 첫 거래일부터 시장이 어느 정도 화답을 하는 이유는 뭐 다 알고 계신 미중 간의 정상이 만났고 네. 합의를 이뤄냈는데 90일간의 휴전으로 이뤄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네. 어떻게 보셨는지 소장님 궁금한데 주말 내내 뭐 이 소식 관심 네.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요. 양쪽 다 이제 어지간히 급했던 거죠. 그렇죠. 시장 상황이 뭔가 이번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그 G20 정상회담에서 또 미중 간에 뭔가 이렇게 최악의 시나리오만큼은 피해야 되는 거죠. 예. 최악은 그거였습니다. 회담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경우. 이제 그나마 조금 아쉬운 건 그거죠.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옆에 트럼프 대통령 오른쪽에 뭐 코스염 있는 존 볼튼, 예. 그 옆에 피터 나바로, 예. 왼쪽에는 또 문우신 장관 이렇게 보이네요. 보이는데 그 사진이 이 사진이겠죠. 예. 이게 이제 블룸버그에서 그대로 이렇게 사진하고 기사 제목을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이렇게 했는데 보시면은
자, 트럼프 C, agree to temporary truce. 그러니 잠정적인 휴전이죠. 예. 90일입니다. 90일 동안이라고 한다면은 12월, 1월, 2월 해서 이제 대충 그러면은 이게 12월 1일 날 나온 합의니까 3월 초쯤에는 이제 서로 합의가 돼야 되겠죠. 예. 이 두 사람, 류허하고 중국 쪽의 류허 부총리하고 미국 쪽은 문우신 재무장관입니다. 예. 요즘 이렇게 윌브로스 장관이 안 보이죠. 존재감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존재감도 많이 떨어졌고 예. 이미 워싱턴 쪽에서는 뭐 보도가 몇 번 나왔죠. 연말에 뭐 해임될 것이다. 네, 예.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자, 그리고 이 내용 한번 보시죠. 서울경제에서 정리 잘 해놨네요. 예. 우선 저는 그거 합니다. 우선 그 전에 이것도 재밌었고요.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보시면은 예. We have had such great success. 자, 이 표현 great success나 지난번 중간 선거 있었던 날 투표 끝나고 나서 밤에 대충 출구조사 나오고 했을 때 올렸던 한 줄 트위터 tremendous success tonight. 예. 오늘 밤 엄청난 성공.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저거는 그냥 대충 우리가 디스카운트해서 들어야 됩니다. 예. 예, 디스카운트해서 들을 필요가 있고 이 내용이 그거죠. 나 정말 프레스 컨퍼런스 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조지 부시 아버지 부시죠. 예. 돌아가셔가지고 그 장례식 끝날 때까지는 5일 아닙니까? 수요일인데 저도 이렇게 주말에 집에서 뭐 CNN도 돌려보고 주고 돌려보는데 굉장히 미국 언론에서 저 부시 전 대통령의 저거에 대해서 많이 다루더라고요. 참 보기 드물게 이렇게 단임으로 끝난 대통령이잖아요. 그쵸. 연임 실패하고 예. 클린턴한테 그때 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민들의 어떤 그 부시 대통령에 대한 그리고 이 사진은 굉장히 저 인상적이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지미 카터, 빌 클린턴 해서 쭉 나오는데 예. 우선 감옥에 간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 참 다행스럽고요. 그러네요. 그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당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쵸. 이 중에 정치 색깔이 세 명이 민주당 아닙니까? 카터. 예. 그다음에 부자 부시는 공화당이고. 예. 뭐 특히 빌 클린턴 대통령하고 뭐 평생 가는 어떤 그 엄청난 나이 차이에도 상당한 어떤 신뢰와 우정을 서로 가져왔다. 이런 것들 보면 뭔가 참 다르긴 달라요. 자, 이건 좀 곁다리였고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왔을 때 왕이 외교부장은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자들 앞에서 점진적으로 해나갈 거야. 점진적으로. 근데 정덕 앵커 보시기에 3개월 정도, 9개월 만에 이렇게 이 모든 합의, 이 내용들을 다 다뤄서 합의를 끄집어내는 게 그게 점진적인 불가능하죠. 그걸 갖다 점진적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죠. 그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반면에 백악관에서 내놓은 이렇게 성명 내지는 뭐 설명 관련해서는 보니까 예. 굉장히 문구가 구질구질하고 구차해요. 제가 보기에. 우리 사실은 내년 1월 딱 되면은 25% 때리려고 했는데 2천억 불에 대해서 그렇죠. 당분간 90일 동안은 안 때릴 거야. 그런데 혹시 이런 것들 기술 이전 강요, 지적재산권 보호, 비관세 장벽, 사이버 공격, 뭐 서비스와 농업시장 개방 이런 거 협상해보고 잘 안 되면은 또 때릴 거야. 이런 겁니다. 중국이 줬다는 게 고작 이거예요. 콩 사줄게, 콩. 콩 좀 사줄게. 예. 그리고 혹시 이 펜타닐이라는 이 약간 마약성 약물 이게 미국에 들어가가지고 좀 해악을 끼치고 있나 본데 그거 예. 안 건너가도록 할게. 퀄컴이 NXP 인수하는 거 다시 한번 신청해봐. 이번에 허가해줄게.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목을 제가 패권 다툼에서 무역 분쟁으로라고 했잖아요. 예. 지금 우리는 여태까지 그런 줄 알았습니다. 패권 다툼인 줄 알았습니다. 펜스 대통령 지난번 APEC에서 시 주석하고 대판 붙었을 것도 있고 예. 그 전에 스파이칩 사건 났을 무렵에 또 어딘가 연설할 때 보면은 예. 중국을 갖다가 정말 씹어 먹을 듯이 많이 비난했죠. 그거 했었죠. 예. 그랬는데 이번에 대만 그냥 술며시 넘어갑니다. 그냥 원 차이나 하나의 중국 인정해줘 버려요. 인정해줬죠. 예, 그런 상황이고 고작 이렇게 된다면은 콩 좀 사주고 무기 좀 사주고 천연가스 좀 사주고 해서 이걸로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과연 이것 때문이었느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많이
힘 빠졌구나 내지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이제는 예. 아니면 백악관이든 트럼프 행정부든 미국의 권부를 갖다가 이렇게 그 안에 있는 대중 강경파와 예. 온건파 중에 강경파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힘을 잃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단지 아까 배석은 시켰습니다. 피트 나바로를. 네. 처음에 나바로가 부에노스아이레스 같이 가네 못 가네. 간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죠. 별의별 소리 다 했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고 아까 블룸버그의 이 사진에서도 보면은 예.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인지는 몰라도 이 사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특유의 이 뚱한 표정하고 이 옆에 배석한 미국 쪽 인사들에 비해서 예. 시진핑 주석이 올라간 턱 보세요. 이렇게 턱이 올라오고 흐뭇한 미소나 네. 이 왕이 외교부장의 이런 어떤 예리한 모습이나 중국이 오히려 그 특유의 그 만만디로 가면서 이번에는 조금 다들 평가하기 나름입니다만 중국이 양보를 했다고는 합니다만 양보한 것 이상 이렇게 봤을 때 오히려 제 일감은 이거 하려고 미국 그 난리를 쳤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히려 이제 그렇게 시장의 평가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인 거죠. 그러나 이제 이것이 시장 측면에서는 감사한 일이죠. 더 부딪히지 않는다는 거. 두 양대국이. 그리고 이것도 컸죠. 오죽하면 지난 28일 날 다우가 하루에 2.5% 올랐습니까? 예. 617포인트 올랐잖아요. 파월 의장이 이 말입니다. 예. 금리가 폭넓은 중립 추정 범위의 바로 아래에 있다. just below 이 표현인데 슬라이드 한번 비춰주시죠. 예. 예. 이 슬라이드 보시면은 결국 그 전에 이제 클라리다 부의장은 계속해서 데이터 디펜던스 얘기를 했고 중립순이 가까워졌다 했는데 이게 이제 중립 추정 범위. 예. 지금 2.5에서 3.5 정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좀 넓죠. 그렇죠. 이 중립금리, 뉴트럴 레벨, 뉴트럴 레이트 이걸 갖다가 경제가 과열되지도 않고 침체되지도 않으면서 또는 이제 흔히 말하는 잠재 성장률과 같은 레벨의 금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지금 점도표에 이렇게 찍히는 거 보면 2.5를 찍는 사람도 있고 저 위에 3.5를 찍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파월 의장이 염두에 두고 있는 중립금리는 한 3%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3%가 아닐까라고 본다면 그럼 10월 초에 했던 말 중립금리 한참 멀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2에서 2.5%, 2.25%인데 예. 연준의 연방기금금리가 2.25% 상단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생각하는 3%는 아직 25p씩 올리더라도 3번 정도는 더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 멀었다는 얘기죠. 아직 멀었다는 얘기고. 그러나 이번 이 말은 중립 수준, 중립 추정 범위 2.5에서 3.5 같으면 그 하단인 2.5 대비로는 딱 25p 아래니까 just below가 맞는 말이죠. 이 말이나 저 말이나 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의 저 발언이 나오는 순간 그날 틱 차트 보면 확연하게 나옵니다. 확 올라왔죠. 그 순간에 모든 기계에서 주식 사라라고 나온 거예요. 오랜만이었어요, 이런 신호도. 예. 예.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금 이제 분위기는 그동안 빠지기도 많이 빠졌는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하방 쪽으로 베팅하던 세력들이 이 두 개의 큰 신호를 통해 가지고 쇼카바에 들어갔던 것이 지금 이렇게 급격한 어떤 증시 랠리를 갖다가 이끌어내는 그런 느낌입니다. 국내도 공매도 말 많잖아요. 그렇죠. 국내도 네. 말 많은데 최근에 보면은 그 상환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퍼센테이지를 저희가 개인들도 체크를 할 수 있는데 보면 재밌는 게 확실히 상환들이 많이 되고 있는 종목들이 보이더라고요. 공매도가? 예, 최근에 뭐 어쩔 수 없이 싸게 샀으니까 그렇죠. 예, 싸게 사서 팔아야 되는 거니까 뭐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참 정책 기조의 글로벌이 변화가 되면 우리 시장도 변화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K증권인가 어디서는 내년도에 우리 시장은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주말에 리포트가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일단은 11개월 만인가 한 차례 올렸습니다. 지금 우리도. 네. 이게 어떻게 변화가 좀 올 수 있는 기반이나 이런 것들이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시장은? 어차피 올렸어야 될 금리고 예. 금년에 한 번쯤은 올리고 갔어야 될 금리를 자꾸 못 올리게 하다가 결국 올려야지 하는데 왜 이 비유는 제가 요즘 이렇게 그 주간 전망대를 프로를 갖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예. 너무 재밌는 비유였어요. 저기 우리 저 동부 쪽 DB 투자금융의 문홍철 파트장인데 예. 이 친구가 참 시장 설명을 하는데 탁탁 꽂히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그 친구가 총각이에요. 예.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데
방이 지저분하단 말입니다. 예. 자기도 알아요. 오늘쯤은 나 이거 주말인데. 이게 총각이 아니어도 방은 지저분한 사람. 총각이 아니라도 예. 그렇죠. 저도 그래요. 오늘쯤 주말이고 하니까 예. 방 치워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던 차에 부모님이, 어머님이 방 좀 치워라 이럴 때는 빈정상에서 안 치운다는 거죠. 기왕 치우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치우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애들 왜? 공부해라 그럴 때,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한 그러면서 안 30분만요. 하잖아요. 게임하거나 예. 공부할 참이었는데 이제 딱 끝나고 로그아웃 학창 시절에 하는데 진짜 많이 엄마가 그랬어요. 뭐라 그러면 예. 애들 보통 그때 에이 하면서 그냥 PC방 가버려요. 갑자기 삐뚤어지죠. 독서실로 안 가고. 어차피 안 할 거였으면서. 그 상황이 우리한테 있었던 거 아닙니까? 시장에서. 예. 그리고 그 문홍철 파트장이 했던 말 중에 또 하나 이것도 소개해야겠네요. 어차피 뭐 유튜브에 주간 전망대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번 주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네. 연준은 데이터 디펜던트 합니다만 금리를 가지고 예. 우리 사실 다 알잖아요 하면서 한 얘기가 연준요 주식시장 디펜던트예요 이 말. 주가 빠지면 또 이렇게 비둘기처럼 얘기해요. 얘기했고 올려놓고. 주가 좀 많이 뜨겁다 이러다가 주가가 너무 과열된다 싶으면 좀 매파적으로 얘기하고 얘기해주고. 밀리는 얘기죠. 예. 그러면서 우리 한국은행은요 했더니만 부동산 디펜던트래요. 자, 그 얘기도 했습니다. 자, 예.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지금 이거 아닙니까? 방 치워라 얘기나 게임 그만해라 하는 얘기가 이거잖아요. 지금 이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시죠. 금리 인상의 한국은행 금리 인상 배경. 그때 박영선 의원의 질의에 결국 이낙연 국무총리가 했던 말, 예. 뭐 다 기억하시는 내용이고 국토교통부 장관도 그 얘기를 했죠. 이때는 한참 정부에서 서울에 집값 잡겠다고 했는데 안 잡혔을 때. 잘 안 잡혔을 예. 때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였던 것이죠. 아마 이 얘기 할 무렵에 그때 금통위 때 한은은 올리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괜히 그러는 바람에 올리면 이상하게 돼버렸잖아요. 그쵸.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얼마나 그랬습니까? 뭐 연준을 갖다가 일도 마음에 안 들어 무슨 뭐 적용 많이 했죠. 예, 적용 많이 했던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이거는 위에 그림은 글로벌 모니터에서 가져온 그림입니다. 예. 가장 눈에 잘 보이는 도표라서 이 오렌지색의 경기 동행지수, 초록색의 경기 선행지수 작년 중반부터 동행지수는 작년 한 1분기부터 막 꺾이잖아요. 예. 경기가 이렇게 깔아앉고 있는 거 우리가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지금 금리를 올리려면 이때 올렸어야죠. 한참 경기 이렇게 잘 갈 때, 이 무렵. 그쵸. 갔어야 되는데, 그 다음, 지금은 오른쪽 그림 보시면 오렌지 색깔 실업률입니다. 뭐, 절대적으로 뭐 4% 근방에 우리 체감하는 실업률은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추이를 보자면은 실업률은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이 초록색의 오른쪽 그래프죠. 예. 초록색의 근원 소비자 물가, 코어 CPI는 또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한은이 얘기하는 목표치 2%에 아직 절반 수준밖에 안 돼요. 이 와중에 금리를 올려야 되니.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총재가. 이주열 총재께서 금융 불균형 축소에 효과가 있겠느냐. 뭐 주택 안정 정책도 복합적으로 살폈다. 우리 경제 뭐 25표 올려서 이제 1.75인데 이 정도면 감내할 수 있을 거야. 여전히 완화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여전히 완화적이다. 이 얘기 때문에 내년에 그러면 금리 한 더 내년도 금리 그러니까요. 추가 인상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어떤 해석이 나왔는데 뭐 그쪽 아까 정덕영 소개하신 거기뿐만 아니고 소시에티 제너럴 뭐 오석태 이코노미스트도 그렇고 내년에 금리 인상 더 없을 것이다. 저도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게 이번에는 어차피 안 하고 넘어가면 이상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정도로 했는데 지금 우리 경기 상황이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연준이 말은 저렇게 해놓고 내년에 뭐 애초에 점도표대로라면 이제 12월에 한 번 더 올리고 그쵸. 내년에 3번이죠. 3번이죠. 그래서 내년 말까지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각오하고 있는 거는 4번이었습니다만 예. 지금 월가의 분위기는 점점 한 2번 정도 아닐까. 12월에 안 올리면 이상하니까 12월은 올리고 내년에 뭐 한 번, 많아야 2번 이런 정도인데 그때쯤 가면은 또다시 이 소위 말하는 100bp 이상 정책금리가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상황이 생겨서 그때 가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올리는 금리 뭐 별 의미도 없다고 보여지고 이걸로 기대할 수 있는 정책 효과가 그다지 없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금통위 때마다 금리 이렇게 결정하는 금통위 때마다
나왔던 올릴까 말까 이 논란이 적어도 한 반년 정도는 좀 넘어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이미 소수 의견이 2명이나 나왔는데요. 그러게요. 동결하자고 이번에 올리지 말자고 했던 소수 의견이 2명이나 있는데 여기서 내년에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좀 지금으로서는 적합치 않은 전망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유가만 좀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WTI가 또 50불 부근에서 지난주에 거래를 마치면서 아무래도 지금 반등이 쉽지 않은 구간에 와 있지 않나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면서도 오펙 회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목요일인가 지금 오펙 회의가 있는데 저희가 매번 목금이죠. 저희가 매번 했던 얘기가 이거잖아요. 오펙 회의가 무슨 지금 큰 시장에 영향을 주겠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말 한마디가 더 큰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트 흐름을 한번 보시죠. 유가 하락의 1등 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죠. 이 9월 달에 이미 했던 말이 그거 아닙니까? 오펙 모노폴리, 오펙 독점, 유가 당장 낮춰. 이렇게 명령조, 협박조로 했고. 그다음 11월 20일 날 사우디 고마워 이런 얘기하고 그러나 더 내려가자 이렇게 해서 실제 또 더 내려갔고요. 25일 날 이거는 뭐였습니까? 야 이건 뭐 그냥 그야말로 대규모 감사나 마찬가지인데 유가 떨어진 게 뭐 난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떨어질 텐데 마지막에 관로 열고 Are you listening, Fed? 이거 결정타였죠. 듣고 있냐 연준?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디펜던트가 아니고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금리 결정이 윗선 디펜던트인데 과거 최경환 부총리 시절에도 척하면 척이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척하면 척입니다. 미국발 그런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유가 궁금하네요. 푸틴하고 빈살만이 이번에 저기 G20에서 저렇게 좋아 죽겠다고 난리를 쳤네요. 하이파이브 하고 막. 근데 빈살만 서 있기는 여기 서 있어요. 여기 서 있고 두 사람 동병상련을 느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푸틴 대통령 위해서 유가 안정을 위해서 감산 연장하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한 3-4% 막 뛰고 있죠. 유가도. 그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그동안 올라왔던 거에 절반 왔는데요. 50불. 여기서 좀 더 가자. 가는 김에 한 45불까지 가자라고 했던 세력들이 지금 G20 이후에 지금 위험 리스크 온 분위기에 그리고 푸틴하고 빈살만이 저렇게 또 아삼육처럼 또 죽이 맞는 모습을 보이니까 여기서 또 쇼카바링이 나오면서 유가도 급반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충 WTI 50불 여기서 더 먹어봐야 추가 10%인데요. 뭐 레버리지를 쓰다 보니까 선물 시장에서 수익률은 10% 이상으로 크긴 합니다만 엮였을 경우에 리스크가 큰 만큼 여기서는 어느 정도 유가가 대충 바닥을 다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유가까지 했으니까 진짜 시간 얼마 없지만 마지막으로 12월 증시 한번 여쭤보고 갈게요. 산타랠리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갖고 있는데 산타가 올까요? 저도 간단하게 S&P 500 일단 이날 파월 의장의 발언이 컸고요. 자 오늘 이제 열리겠죠. 오늘 열리면 아마 잘하면 여기까지 단숨에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찍었던 이거는 10월달 증시 낙폭의 61.8%예요. 거의 조정의 맥시인데 여기서 한번 걸리겠고 이것도 넘었으면은 이제 해넘기기 전까지 여기 지난 9월에 봤던 여기도 가자라고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전고점 바로 직전 고점 올랐으면 더블 바텀도 가능하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게 2170이네요. 2170이 이번 지난번 낙폭의 절반. 그런데 61.8%가 2213 뭐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는 이 갭을 채우는 문제예요. 10월 10일 날 나왔던 이 갭을 갖다 12월 중에 채워야만이 2019년에 우리가 1월 효과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사실 미국장이 열리기 전에 우리 시장부터 열렸는데도 급등으로 갔는데 시장이 열리는 걸 보고 또 갭을 얼마나 메꾸는지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또 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종목 짚어보고요.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이니까요. 2부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